오늘 영상은 그냥 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목이랑 썸네일 보고 들어왔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끄세요. 왜냐면 어그로를 끌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들을 사람만 들을 거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글쓰기 최종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성편과 감성편, 이 두 가지 글쓰기를 우리가 어떻게 혼합해서 써야 진짜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글쓰기 영상 올리면 글쓰기 못 쓴다, 요즘은 글쓰기 필요 없다, 뭐 마케팅 기법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은 뭐 그런 글쓰기 다 알아봤자 SEO를 맞추지 않는 글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막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거는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한테 가면 아마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글쓰기 내용은 진짜 글쓰기 본질적인 내용 중에서도 완전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기초 글쓰기라도 한번 내가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런 글쓰기를 내가 활용해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드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만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렵게 준비한 이 정보들, 제가 어렵게 기획한 이런 내용들을 아무나 안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도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글쓰기 종합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성편이랑 감성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성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입이랑 마무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써야 될 내용들이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도입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영상처럼 아니면 다른 컨텐츠들처럼 후킹이 처음에 되지 않거나 가치 입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글을 내가 읽으려고 들어왔다고 해도 끝까지 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타겟,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 입증, 그리고 세 번째는 후킹이에요.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지금 내가 타겟을 빨리 집중시켜야 이탈하지 않겠다 라든지, 아니면 난 좀 자극적인 거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읽도록 해야겠다 라든지 싶으면 그때그때 맞춰갖고 순서를 여러분들이 조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3단 구조를 띄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3단 구조를 띄고 있냐, 바로 첫 번째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거, 세 번째는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도입 부분의 이 세 가지는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이 본문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때, 아, 이 내용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 부분에 타겟이랑 가치 입증 후킹 딱 해서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본문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그랬을 때 주장을 먼저 빡 하는 거예요. 이러이런 주장이 있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거를 한 3번 정도 반복해주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 주장과 근거 사례를 제시하면서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 근거 사례들에 반박할 거리들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주장 근거 사례, 여기에서 만약에 반박할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서 그 반박할 거리들을 없애줄 수 있는 새로운 주장 근거 사례, 주장 근거 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글 전체 짜임새로 봤을 때 나중에는 이 컨텐츠를 본 사람이 이거는 반박할 게 없다, 이거 무조건 설득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확 가로챌 수 있게끔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끝나고 마무리로 넘어왔을 때는 여기서는 정리를 해주면서 글쓰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상세 페이지 본문을 약간 이렇게 쓴다거나 상세 페이지 도입 부분,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도 극초반 도입 부분이나 아니면 중후반 부분에서 고객들을 확실히 구매 전환시키기 바로 직전 단계의 이런 형태의 글을 많이 쓰고요. 블로그에서도 이런 글들을 쓰면 일단 기본은 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그럼 이성편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감성편에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글에서 여기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실제로 유튜버 주원규님 아시죠? 주원규님도 유튜브 원고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저도 심지어 지금 유튜브 원고를 쓸 때 이 방식으로 원고를 씁니다. 뭐 정보성 컨텐츠를 다루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랜딩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당연히 이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중에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의 도입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나중에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니까 아마 이틀 정도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감성편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주인공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누굴까요?
글을 읽는 고객들이겠죠.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들, 어떤 불편함이 생긴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서 난관 4종 세트를 만나요. 난관 4종 뭐였죠? 첫 번째는 빌런,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 문제, 세 번째는 내적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도덕적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적 문제는 보통 철학적 문제, 윤리적 문제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난관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이드가 나타나죠. 그 가이드가 뭐죠?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우리들, 그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이드가 여러 가지 제시를 하죠.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 제시를 해야 돼요. 계획을 제시해야 되고 약속을 제시해야 되고,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 너 저렇게 하면 되고, 너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또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제시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행동을 촉구해 주는 거예요. 자, 난 이제 계획을 다 제시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주인공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너 같은 애 있었는데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너 지금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 행동 촉구 부분에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혹은 이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어떤 고객이 사례 중에 성공 사례를 제시하거나 어떤 사례를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잘 됐다. 너도 잘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서 우리가 감성편으로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성편과 감성편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합칠 겁니다. 요거를 합치고 실전에서는 그럼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랜딩 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들, 대부분의 컨텐츠는 다 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영상도 글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도 제가 대본을 미리 썼거든요. 대본 쓰는데 저 하루 종일 걸려요. 이 대본도 이 소리에 맞춰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제 영상 첫 도입부를 보는 사람들은 글쓰기가 진짜 필요했던 사람들은 아마 안 나가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볼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금방 나가겠죠. 사실 상관없어요. 왜? 이 영상은 오히려 글쓰기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보는 사람들만 저의 진짜 고객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영상 끝에 제가 2024년도에 판매하고 있던 글쓰기 전자책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 지금 계획을 제시하는 거예요. 약속을 제시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글쓰기 전자책을 가져가셔가지고 더 디테일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이성편과 감성편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전 글쓰기용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실전편입니다. 제가 글씨를 좀 급하게 쓰느라 엉터리로 썼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글을 써야 실전편을 완성할 수 있을지, 진짜 이것만, 그러니까 이 기본 구조만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SEO를 더하시고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더하셔도 충분히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고, 구매도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구매로 이끌어내실 수도 있을 거고, 광고 소재도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가이드가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하는 스토리에서는 우리가 먼저 일단 누군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편이 갑자기 나와요. 우리 도입 부분에 뭐 했죠? 가치 입증했죠. 이 가치 입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읽었고, 만약에 내가 뭐 읽은 게 없으면 내가 뭘 할 줄 알고 뭐의 고수고, 내가 만약에 뭐 고수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고 뭐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치 입증이라는 것도 그 가치 입증의 힘이 조금 약할 뿐이지,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 입증할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이나 내용들은 여러분 안에 무조건 있거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도 만약에 내가 감자탕집을 처음 해봐도 가치 입증할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니가 20년 동안 나한테 감자탕을 끓여줬는데 가족들이 너무 맛있게 먹었다. 개눈 감추듯이 먹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배워왔다. 라고만 해도 내가 이미 인류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성공시킨 감자탕집 주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새로운 감자탕집을 오픈할 때, 스토리를 써 나갈 때 충분히 가치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논리 구조로서 내가 그 가치를 어떻게 입증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이드인데 이런 가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논리 구조 뭐 했어요? 주장, 근거, 사례. 주장, 근거, 사례. 요거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감자탕집 예를 들면 나는 진짜 감자탕 맛있게 끓인다. 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한 걸 먹어본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거 장사해야 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서 내가 감자탕집을 오픈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 근거, 사례. 여기서 그럼 반박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가족들만 먹어봤다며, 다른 사람들이 먹어봤을 때 맛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먹여주고 무작위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줬는데 그 사람들도 맛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를 펼쳐 나가는 거예요.
반박을 계속해서 없애주면서, 아직까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공감을 때리는 거예요. 가치 입증하고 세 가지 논리 구조 때렸죠. 마지막에 근데 너도 맛있는 감자탕 먹고 싶지 않냐? 여태까지 13,000원, 14,000원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감자탕 집에 너 많이 힘들지 않았냐? 빌런을 만드는 거죠. 그 내적 제시. 너 맛있는 거 먹고 싶었잖아. 너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너 미식가잖아. 원래 돈만 있으면은 미슐랭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 내적 문제도 해결해주죠. 외적 문제. 근데 실제로 강남이나 서울바다 돌아다녀 보면 맛있는 음식 그렇게 사실 하는 곳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노프라고 해도 맛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프랜차이즈도 2% 아쉽다. 그럴 때 날 찾아와라. 외적 문제도 해결되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 않냐. 나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오래된 노퍼도 아니어서 내가 실제로 우리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오랫동안 감자탕 연구했기 때문에 너 정말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된다. 철학적이고 도덕적 문제도 해결해주죠. 이렇게 해서 난간 네 가지를 이야기해주면서 가이드인 내가 고객이 이 글을 읽거나 컨텐츠를 봤을 때 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제시하면서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공감을 미리 해주는 거죠. 사실 여기서 거의 모든 게임의 절반이 끝나요. 여기서 이탈하면 내 고객이 아닌 거고,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캐릭터 전환하는 데까지 넘어온다면 그 고객은 내 고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캐릭터 전환을 해줘야 돼요. 캐릭터 전환은 이제 실제로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거죠. 자, 이제 너가 내 감자탕을 먹는다고 상상을 해봐라. 여태까지 너가 생각했던 그런 감자탕의 틀을 부시는 그런 감자탕,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하면 돼요. 내가 여태까지 말하고 싶었던 거, 뭐 글쓰기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그냥 이야기해주면 이미 내 고객들은 여기에서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밑으로 시선이 옮겨진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제시해야죠. 너 이제 우리 집 와서 감자탕 먹는다고 치면 너 정말 맛있을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다음에 또 오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감자탕집은 특별해서 5번 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사이드를 서비스로 줘. 그리고 너가 10번 오면 뭘 더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고요. 마지막에는 행동 초코 CTA. 너가 만약에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원래는 5번, 10번 와야 혜택을 주는데 이 글을 읽고 왔다라는 걸 만약에 너가 인증해주기만 하면 내가 1,000원 할인 쿠폰을 줄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감자탕집으로 예를 들었지만 어때요? 여러분의 사례에 한번 대입해 보실 수 있겠죠? 충분히 대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글쓰기 실천편은 이성편과 감성편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이게 최종이자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의 SEO를 넣는 거고, 그리고 사실 상세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는 이거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해요. 도입 부분에는 이렇게 써야 되고, 후킹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각 문단의 첫 문장에 카피라이팅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문제를 해결했다가 다시 재구축했다가 막 이런 엄청 복잡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전문적인 단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발행되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발행을 할까요? 아니에요.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아마추어가 만든 영상들 막 조회수 20만 30만 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 대본 기획할 때 막 그런 전문가스러운 스킬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더라도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여러분들이 읽어왔던 유명했던 장편 소설들이 대부분 이런 스토리라인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실전편, 제가 지금 정리해놓은 실전편에 가까운 방식으로 글을 쓰고 컨텐츠를 발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이거를 배워서 직접 쓸 때 익숙할 거예요. 나 좀 해본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글쓰기라는 거에 대해서 모를 때는 한 2년 정도는 진짜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쓰기 전자책 무료로 그냥 풀어서 드릴 테니까 그거 가져가서 보시고 오늘 이 영상 내용 복습해 보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무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로써 글쓰기에 대한 내용은 정말 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진짜 뭐 상세 페이지나 네이버 SEO, 구글 SEO, 뭐 홈페이지 만드는 법 이럴 때 아마 추가적으로 더 기법에 대해서 진짜 잡다한 스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앞으로 글쓰기에 대한 컨텐츠는 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마케팅과 사업에 대해서 더 좋은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쓰기를 해보고 어땠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소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